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3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4월 10일 총선의 승패는 의사들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들이라고 하면은 의사들의 영향을 받는 표를 뜻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5만 명에 달하는 의사 및 의과대학생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를 의사들은 대강 한 100만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만 표가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배신감을 느낀 이들 100만 표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는 것은 별도 조사가 필요한데 100만 표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힘당의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의 방식입니다. 한 표 차이로 이겨도 의석수가 하나고 5만 표 차이로 이겨도 의석수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숫자 노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1475만 8083표인데 50.45%입니다. 50.45%. 반올림해서 막 50%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힘당 후보가 얻은 표는 1317만 9769표로서 반올림해서 45%입니다. 그 차이는 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데 의석수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국힘당은 90석, 민주당은 161석으로 71석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는 5.4%포인트입니다. 5.4%포인트 차인데 의석수가 71석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당과 국힘당이 얻은 표를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0.73%포인트, 약 24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주 1%포인트도 안 됐지만은 역시 이것도 승자 독식 아닙니까? 정권을 차지를 했어요. 4년 전 2020년 4월 총선 때는 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이 41.5% 득표를 해가지고 그 차이는 약 8%포인트였습니다. 그때보다는 미래통합당 시절보다는 국힘당이 약간 득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는 비슷합니다. 이걸 보면은 민주당 압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득표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의석수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2027년 대선 때 민주당 지지율이 5%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율이 5% 올라가면은 2027년 대선 때는 또 국힘당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국힘당이 달라져야죠. 이런 국힘당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의석수가 득표율과 비례하지 않는 것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때문인데 만약 득표율과 비례해가지고 의석수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국힘당은 90석이 아닌 114석을 얻게 됩니다. 24석을 더 많이 얻게 되고 민주당은 161석이 아닌 128석 정도로 내려앉게 됩니다. 즉 128대 114가 됩니다. 그래도 과반수, 비례까지 합치면은 과반수는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민주당이 5%포인트 밖에 더 얻지 않았는데
지역구에서는 의석수가 161대 90으로 그리고 비례까지 합치면 전체 의석수는 178대 108로 압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고쳐야 된다. 중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국민의힘이 이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재발등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 득표율로 따지면은 서울은 전체 의석수가 48석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득표율로 나눈다면 민주당은 37석이 아닌 25석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은 60개 의석이 갈려 있는데 여기서 국힘당은 10분의 1인 6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득표율은 43%나 되었어요. 득표율로 하면은 6석이 아니라 25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국힘당이 아주 억울하게 의석수를 많이 잃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는 이야기가 국힘당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재발등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1에서 한 5%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데가 많습니다. 수백 표 내지 수천 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건데 여기에 의사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약 15만 명의 의사 및 의대생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약 100만 표가 이번 의료 대란 사태로 국힘당을 찍던 표가 이동을 해가지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의사 영향표는 한 지역구당 한 4,000표가 됩니다. 이 4,000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경합 지역에서는 결정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의사들이 윤석열 정권을 표로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음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직전에 이렇게 쟁점이 많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라는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래서 그 폭탄이 민주당 쪽에서 터져가지고 국힘당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그 폭탄이 국힘당 쪽에서 터져가지고 의사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감정적 투표를 하는 바람에 국힘당이 이번에 참패를 했다. 윤석열의 계산은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다치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크게 도와주었던 의사 집단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대중들이 국힘당을 지지할 것이다. 자신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이 보수를 자칭하면서 보수 세력을 배신한 대가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윤석열 국민의힘은 보수적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아니 값싸게 팔아버렸습니다. 보수적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가 안보 아닙니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의 보수 세력의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하마스라든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젖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집권당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한국의 보수 세력이 계속 반대해 왔던 수도 이전,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놀랍게도 동조하고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즉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 내친 김에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 지금 정치 수도는 서울 아닙니까?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겠다는 이런 정책까지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좌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국힘당의 참패야말로 정의 구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